스위치 온 별은 양이 71P 그림 내 마음의 불을 켜라. 안녕하세요. 별이 되고 싶은 영희가 오늘도 71페이지에 물방울을 그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포도송이를 그리면서 그 포도송이에 맺혀있는 물방울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좀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제가 물방울 그리는 것을 공부를 하고 저처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방울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물방울을 그리는 것도 간단한 공식만 알면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먼저 둥근 원과 여러가지 크고 작은 원들을 그려놓고 차례차례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물방울을 그려나갈 겁니다. 큰 물방울과 작은 물방울 그리는 공식은 똑같아요. 빛이 비치는 부분은 둥글게 아니면 약간 길쭉한 모양으로 표시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글라데이션 느낌으로 스케치해 주시면 되는데요. 처음엔 글라데이션 느낌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물체가 비치는 부분과 빛이 비치는 부분 위주로 강약 조절을 해서 스케치해 주시면 됩니다. 물방울을 그리실 때 아랫부분 그리는 게 중요한데요. 지면과 닿아 있는 부분, 그러니까 물방울 안쪽에 투명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물방울이 고무풍선 같은 느낌이 아닌 선명한 물방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그림자 부분도 바닥에 닿아 있는 부분은 좀 진하게 색깔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역광이 비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림자도 그냥 검게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역광이 비쳐서 그림자 부분 중에서도 약간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를 하면 물방울이 이쁘게 나와집니다. 이렇게 그림자 부분을 표시를 하고 나서 찰피를 이용해 약간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고요. 그리고 물방울 위쪽 부분을 선명하게 검게 선을 그어주면 물방울이 더욱더 반짝반짝 빛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번에는 붓을 사용해서 물방울의 부드러운 느낌을 살려줄 겁니다. 찰필과 또 다른 느낌이죠. 붓을 사용하면 부드러운 표면을 펴낼 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물방울 느낌이 난다면 마지막 연필을 사용해서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을 좀 뚜렷하게 표현해 주는 게 더 투명하고 선명한 물방울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도 제가 연필 사용해서 하는 거 보이시죠? 아랫부분도 그냥 약간 둥근 타원형 모양으로 그라데이션을 입혀주는 게 중요해요. 약간 이제 그림자 같은 느낌이죠. 물방울 안쪽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 같은 표현을 해주는 게 물방울 그리실 때 그것도 좀 많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하셔갖고 잘 표현한다면 물방울이 반짝반짝하고 예쁜 물방울이 됩니다. 어떤가요? 물방울 모양이 되었죠? 붓과 찰피를 사용해서 마무리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작은 물방울 옆에 둥근 물방울, 그걸 또 그려볼게요. 처음에 물방울 그렸던 것처럼 빗부분을 먼저 표시해 주시고 글라데이션 느낌으로 위에 부분을 칠해 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빗부분은 둥글게 표시를 하고 그 옆에 부분을 글라데이션으로 색깔을 입혀 나갔는데요. 어떤 분들은 그냥 전체적으로 글라데이션을 입힌 다음에 또 그 빗부분을 지우개로 지어서 표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빗부분이 조금 하얗게 안 되고 약간 거무접접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지우개 사용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그 빗부분은 살려두고 그 주위 부분을 조금 번거롭지만 그 주위 부분을 글라데이션으로 칠해서 물방울 느낌을 살려줄 겁니다. 물방울이 작거나 크나 들어가는 공식은 같습니다. 외곽 부분에서 약간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을 흐릿하게 그리고 약간 선명하게 둥글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 아랫부분은 타원형 모양으로 약간 그라데이션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투명한 느낌의 물방울이 이쁘게 잘 그려집니다. 그리고 물방울 윗부분은 연필을 이용해서 좀 더 진한 부분은 진하게 명암을 넣어주시고요. 물방울 외곽 부분은 매끄럽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물방울이 매끄럽잖아요, 그죠? 이렇게 간단하게 두 번째 물방울도 완성되어 가네요. 그리고 밑에 물방울 아랫부분, 그 부분도 지면과 닿아 있는 부분은 진하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림자 부분도 약간 역광을 살려서 표시를 해주시면
두 번째 물방울도 완성입니다. 제가 물방울을 그리면서도 자꾸 입에서 미소가 나는 것은 물방울이 제가 그리면서도 너무 이쁜 것 같아서 구슬 같잖아요. 보석 같은 느낌. 그래서 그런가 물방울을 그릴 때마다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 세 번째 물방울 역시 빛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글라데이션 느낌으로 스케치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하시죠? 아랫부분 타원형 모양 넣는 거 위주로 좀 봐주세요. 오전에 제가 물방울을 그리기 위해서 네이버를 좀 검색을 했습니다. 예쁜 물방울이 있으면 그걸 보고 따라 그리고 싶어서 검색을 했는데 마땅히 그리고 싶은 물방울들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포기를 할까 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눈에 들어온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일단은 다운받아 놓았는데 이렇게 기초 연습이 물방울, 간단한 물방울을 여러 개 연습을 한 다음에 네이버에서 찾은 ip새에 앉아있는 물방울들을 제가 한번 그리는 것을 또 영상으로 만들어 볼게요. ip새에 앉아있는 물방울은 지금 하얀 종이에 앉아있는 물방울과 좀 다르게 영상이 비치더라고요. 물방울 안에 작은 세상이 있는 거죠. 그거를 생각하면 그 작은 세상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물방울 느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물방울 안에 작은 세상 그것을 임의로 그려놓는 것이 투명한 느낌을 좀 많이 살려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 물방울을 그렸습니다. 지금은 네 번째 물방울을 그릴 건데요. 처음과 같이 빛 부분을 둥글게 표시를 하고 그 주위를 글라데이션으로 칠한 다음 아랫부분 타원형 모양 아시죠? 그리고 그림자 부분 진하게 그림자에도 빛광이 있다는 거 아시고 빛광 부분은 조금 연하게 이렇게 물방울을 3개나 그리다 보니 약간의 요령이 생겼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 잘못된 부분도 약간 수정했습니다. 작은 세상, 물방울 안에 작은 세상도 제가 그려 넣었어요. 좀 더 투명해진 것 같죠? 이렇게 네 번째 물방울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제일 큰 물방울, 왕방울이죠? 제일 큰 물방울. 이것도 똑같아요. 빛 부분을 표시해 주시고 그 빛 주위 부분은 글라데이션으로 색깔을 입힌 다음에 아랫부분은 타원형으로 그려주시고 또 어느정도 타원형이 되었다면 찰피를 이용해서 문질러 주신 다음에 글라데이션 부분에서 약간 진한 부분과 연한 부분을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물방울이 커서 그런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빛 부분 주위 부분은 연필로 진하게 칠해주시고 글라데이션 느낌으로 주위를 연하게 칠해주신 다음에 찰피를 이용해서 그 검게 묻어져 있는 찰피 끝부분을 이용해서 아랫부분을 연하게 이렇게 칠해주시면 그 넓은 부분이 금방 미워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물방울 둥근 느낌으로 찰필로 칠해졌다면 다시 연필을 이용해서 위에 부분, 진한 부분, 그 부분을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이제 조금 물방울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시겠죠? 저도 지금 다섯 번째 물방울을 그리다 보니까 물방울 안에 세상이 이렇구나. 아랫부분은 그냥 이렇게 글라데이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물방울 안에 세상 비치는 부분을 그려줘야 더 투명하고 아름다운 물방울이 되는구나. 그리고 아랫부분, 그림자 부분, 그 부분도 진하게 연필로 넣어야 물방울이 더 또렷하고 생동감 있는 그런 물방울이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물방울 윗부분은 연필로 매끄럽게 이렇게 입혀줘야 물방울의 매끄러운 느낌 살아나는 것 같아요. 쉽죠? 물방울이 다른 거 그리는 것보다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포도를 그릴 때 그렇게 헤맸던 물방울이 공식을 아니까 이렇게 간단한데 그렇게 헤맨 이유를 모르겠어요. 역시 사람은 배우고 그려보고 그러면 뭐든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 또한 저보다 훨씬 잘 그리는 사람들도 있고 저보다가 조금 못 그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전부 다 시간이 다 말해줘요. 저도 진짜 잘 그린 사람을 보면 많이 부럽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처럼 예쁘게 그냥 능숙하게 그릴 수 있을까? 너무 부럽죠.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훨씬 잘 그리는 사람들이 항상 부럽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을까요? 투자도 안 하고 그렇게 잘 그리려고 하면 안 되겠죠? 저도 잘 그리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럽고, 언제쯤이면 나도 저처럼 멋있게 능숙하게 잘 그릴까 부러워요. 사람은 항상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발전을 하고 또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 또한 잘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어떻게 표현을 하는지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계속 그림을 공부를 하고 그리다 보면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처럼,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의 숨어있는 재능을 찾아내는 것도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다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법을 공부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라고 그런 능력을 주셨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써서 다친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라는 그런 사명을 타고난 사람은 글을 잘 써서 또 그 본인의 사명을 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좀 많이 갈등을 했었어요. 그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별 어려운 거 없이 그냥 돈도 쉽게 벌고 그리고 앞만 달려갔죠. 내가 부족한 부분, 못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공부를 해서,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겠죠. 캐드나 그러면 이미지 관련 프로그램 그런 거 위주로 제가 모자라는 부분을 열심히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나 제가 태어나서 해야 되는 소명, 그런 거를 요즘에 좀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이제 할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도 힘들겠지만 저 또한 코로나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한동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되는 소명이 뭘까라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는 재주가 하나 있었어요. 그림이라는 거.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태어나서 해야 될 소명을 안 하고 내팽개치고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뛰어난 재능은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좀 나은 재능을 하느님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삭히고 있었다는 게 조금 죄스러운 느낌도 나고, 그래서 저희 재능을 살려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어요. 이야기가 너무 길었죠?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마지막 물방울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플립에 앉아있는 물방울을 그릴 건데요. 물방울 안의 세상 재밌어요. 여러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